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요?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바로 사람 관계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젊을 땐 몰랐던 주름이 얼굴에 자리 잡듯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주름이 생깁니다. 젊을 땐 수십 명의 친구가 필요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 한 명, 마음이 편안한 친구만 있으면 족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보기 전에는 포기하지 말라. 그러나 그 사람이 당신을 무너뜨린다면 미련 없이 내려놔라. 사업에도 인간관계에도 같은 법칙이 적용됩니다. 곁에 두는 사람 하나가 내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갉아먹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그래도 오래된 친구니까 나이 들어 외로운 것보단 낫겠지. 이런 이유로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깨닫게 됩니다. 참고 또 참던 관계는 결국 독이 된다는 것을.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100명의 지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상처내지 않는 단 한 사람, 그것만으로도 복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기쁨에 박수 한번 쳐주지 않고 내 슬픔에 위로 한마디 없는 사람. 그런데도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첫 번째 부류. 바로 친밀함 뒤에 숨어있는 무례한 사람입니다.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선을 넘고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깎아내리는 사람. 정주영 회장은 그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무례함까지 감내할 필요는 없다. 존중 없는 우정은 오래 갈수록 짐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나는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괜찮은 척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친구는 내가 참아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 해도 당신의 존엄을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적 폭력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부류의 친구. 그들은 바로 감정의 무임승차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를 다해도 고맙다 한마디 없는 사람. 내가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라는 짧은 말조차 아끼는 사람.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세월이 쌓이면 그 작은 말의 부재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도움을 주고도 기쁨을 나누고도 돌아오는 건 무심한 침묵. 결국 남는 건 피로감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돈은 없어도 괜찮다. 그러나 정이 없으면 함께 갈 수 없다. 그 정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한마디 말에서 시작됩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짧은 두 마디가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다리가 끊어진 강은 건널 수 없듯이 두 마디 사라진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관계의 양심이다. 맞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남의 정을 빼앗아 쓰는 사람입니다. 양심 없이 남의 마음을 소비하는 사람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늘 베풀어도 그저 당연하게만 여기는 사람. 내가 사과를 기다려도 끝내 입을 열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의 무임승차자와 함께하는 삶은 결국 내 마음을 헛되이 소모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바로 질투로 얼룩진 친구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내 성공을 불편해하는 사람. 칭찬 한마디를 아끼고 오히려 내 성취를 깎아내리는 사람. 어느 날 한 사람이 회사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친구에게 전했지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요즘은 그런 상 다 돌려가면서 주잖아. 그거 받는다고 뭐 달라지냐? 바로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초라해지는 걸까? 바로 그때 깨닫습니다. 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내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질투 성향이 강한 사람은 뇌에서 분노 영역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솟는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어도 속으로는 독을 삼키는 것이지요.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한다. 내가 올라갈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 그는 수많은 사업을 일구어내면서 질투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작은 성공에도 함께 웃어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마음을 좀먹는 독이며 그 독은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이 퍼진다. 질투는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 쌓이면 결국 내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까? 진짜 친구는 나의 실패에만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작은 기쁨에도 큰 성취에도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친구는 늘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되어 옆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희망을 말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 내 안에 불씨가 살아나지만 늘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이와 함께 있으면 내 가슴의 불도 꺼져 버립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움이란 늘 있는 법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유로 멈춰서는 사람과 함께라면 결국 나도 멈춰서게 된다. 그는 언제나 해봤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도전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긍정의 언어였습니다. 반대로 늘 안 된다, 소용없다, 그만두자 이런 말만 내뱉는 사람은 내 삶의 엔진에 모래를 뿌리는 존재와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늘 문제만 말합니까? 아니면 해결책을 함께 찾으려 합니까? 그 사람은 내 두려움에 기름을 붓습니까? 아니면 내 용기에 불을 붙입니까? 철학자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부정적인 친구와 함께 있으면 결국 내 삶도 부정적인 궤도로 흘러갑니다. 정주영 회장은 수많은 난관 앞에서도 늘 희망을 말하는 이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그 씨앗이 자라 내 인생의 숲을 만든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기억해야 할 지혜입니다. 부정적인 말로 나를 갉아먹는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는 것.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두운 그늘 속에 두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 반드시 피해야 할 다섯 번째 부류의 친구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은 언제나 남 탓, 실패는 언제나 환경 탓, 그리고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면서도 당당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 오래 함께하다 보면 내 삶까지 그 무책임의 그림자에 물듭니다. 결국 약속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나조차도 내 말의 무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강조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성공을 얻을 자격도 없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쇠스랑을 메고 논밭을 뛰어다니며 이 고생도 언젠가 내 자산이 된다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그 신념 저편에는 늘 책임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누구보다 먼저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니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태도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신뢰를 쌓고 결국 거대한 현대를 세워 올렸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친구는 어떻습니까? 늘 나를 곤란에 빠뜨리고 내 삶의 기둥을 흔듭니다. 그 사람 옆에서는 절대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늘 빌려만 가고 약속은 지키지 않고 그럼에도 친구니까라는 이유로 계속 곁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책임 없는 사람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걸어갈 사람만 곁에 두십시오. 그게 결국 당신의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 두면 천길 낭떠러지도 다리 놓듯 건너고 사람을 잘못 두면 평평한 길도 끝내 넘어지게 된다. 첫째, 존중을 아끼지 않는 친구.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 나를 한 인간으로 대우하는 사람. 농담 뒤에 숨은 비수가 없고 친밀함 뒤에 숨어 무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나는 억지로 웃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편안해집니다. 둘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고마워, 미안해. 이 짧은 두 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나이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정 회장은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 그러나 정이 없으면 함께 갈 수 없다. 그 정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 한마디가 내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셋째, 내 기쁨에 함께 박수쳐 줄 수 있는 사람. 내 작은 성취에도 눈빛이 반짝이고 내 성공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사람. 그와 함께라면 내 행복은 더 크게 자랍니다. 정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평생 친구다. 넷째, 긍정의 언어를 쓰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해보자, 길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그의 말은 내 안의 두려움을 녹이고 새로운 용기를 심어줍니다. 그 곁에 있으면 내 인생도 도전으로 물듭니다. 다섯째, 책임을 함께 짊어질 줄 아는 사람. 나만의 짐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며 나누는 짐. 그런 사람과라면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 회장이 말했듯 책임은 무겁지만 그 무게가 사람을 단단히 세운다. 정주영 회장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배신의 경험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랜 인연이라 믿었는데 위기 순간에 등을 돌리더라. 그가 회고하며 남긴 말입니다. 처음엔 분노와 슬픔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위기 속에서 본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의 말만 믿지 않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오랜 시간 속에서 보여준 책임과 신의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정 회장은 큰 손해를 보았지만 그 사건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곁에 두되 맹목적인 의리로 붙잡지 마라. 나를 갉아먹는 사람은 오래될수록 더 큰 짐이 된다. 그는 그 뒤로 냉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배신당했다고 인생을 원망하지 마라. 그 경험 덕분에 더 단단한 사람을 알아볼 눈이 생긴다. 동시에 정주영 회장은 홀로 서기의 지혜도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곁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혼자 걷는 길이 더 단단하다. 왜일까요? 사람은 결국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인연이라도 끝까지 함께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홀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내 인생은 쉽게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례한 친구, 질투하는 사람, 책임 없는 사람을 곁에 두면서도 그래도 혼자보다는 낫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썩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홀로 선다는 건 단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인연을 가릴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가 될 용기를 가져라. 그 용기 위에 비로소 된 만남이 세워진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무게를 견뎌낼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노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결국 다 사라진다. 남는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비친 내 삶의 얼굴이다. 우리가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든든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갉아먹는 100명보다 내 손을 잡아주는 한 명이 훨씬 더 값진 인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 끝자락에서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늘 무례한 농담으로 상처를 주던 사람입니까? 고맙다, 미안하다 한마디 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기쁨에 박수치고 내 실패에 함께 울어주는 단 한 사람입니까?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짧은 인생은 우리가 짧게 만드는 것이지 사실은 충분히 길다. 즉, 남은 시간을 누구와 보내느냐가 삶의 길이를 그리고 깊이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인연만 곁에 두십시오. 그 순간 남은 인생은 숫자와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빛을 얻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재산보다 더 무겁다. 좋은 사람 하나면 평생 부자가 되고 나쁜 사람 하나면 평생 거지가 된다. 우리는 늘 돈을 벌고 성공을 쫓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의 향방은 곁에 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들이 내게 희망을 주는지 아니면 나를 침묵 속에서 서서히 무너뜨리는지.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순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은 멀리하고 감사의 말을 아끼는 사람은 내려놓고 내 기쁨을 시기하는 사람은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존중하고 감사하며 기뻐해주고 책임을 함께 지는 사람만 곁에 두어야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뒤를 돌아봐야 이해할 수 있고 앞을 바라봐야 살아갈 수 있다. 지금까지의 관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단단히 걸어가기 위해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독을 곁에 두지 마십시오. 홀로 서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진짜 인연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마지막 얼굴을 결정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화려한 업적도 재산도 아닙니다. 그 무대 위에 끝까지 남아 박수를 쳐주는 사람,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는 단 한 사람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세운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거울입니다. 좋은 사람 곁에서는 나도 선명해지고 나쁜 사람 곁에서는 나도 흐려집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스스로 묻고 정리해야 합니다. 내 곁의 사람은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더 늦기 전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나이 든 뒤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서는 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인생을 빛나게 하고 나쁜 인연은 인생을 갉아먹는다. 이 단순한 진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 얻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진짜 인연을 곁에 둘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이제부터는 숫자가 아닌 단 한 사람의 깊이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남는 것은 결국 두 가지뿐입니다. 나 자신과 내 곁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 고르는 것이 곧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무례한 사람을 끊어내고 질투하는 사람을 멀리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책임을 나누는 사람과 함께하라. 그러면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삶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짜 인연이 아닌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외로움입니다. 당신의 남은 길 위에 헛된 관계는 지워내고 빛나는 인연만 남기십시오. 그것이 나이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그리고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는 삶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사이 당신의 기운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이제 답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무례 대신 존중을, 무감사 대신 감사를, 질투 대신 축하를, 부정 대신 긍정을, 무책임 대신 책임을 선택하십시오. 당신 곁에 사람은 당신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옆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단 한 사람이 100명의 비관론자보다 낫다. 당신의 마지막 무대에 함께할 사람을 지금 다시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후회 없이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